안녕하세요. 과학 소식의 진행자 이소영입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이과인 299번째 수상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1997년에 제정된 이래 25년여 지속된 이 시상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랑스러운 인물들입니다. 300번째 수상을 앞둔 지금 새로운 이과인 수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2월 수상자로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 이준엽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이준엽 교수가 OLED 연구의 대표적 난제인 청색 발광 소자의 효율과 수명을 동시에 높이는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OLED는 전기 자극을 받아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질로서 화질이 우수하고 두께가 얇고 유연해서 휴대폰이나 카메라, TV 화면 등의 디스플레이로 다양하게 활용되는데요. OLED가 선명한 빛을 내려면 적색, 녹색, 청색의 세 가지 발광 소자가 필요합니다. 적색과 녹색은 고효율, 긴 수명 인광 재료가 개발돼 사용 중인데요. 그러나 청색 고효율 인광 재료는 수명이 짧아 효율이 낮은 형광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교수 연구팀은 화합물질인 트리아진과 카바주를 이용해 새로운 청색 발광 소재를 개발했고 상용화 가능 수준의 소자 구조 최적화를 통해 기존보다 효율은 2배, 수명은 3배 증가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네이처 포토닉스에 게재되어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이준엽 교수는 지난 16년간 OLED 소재와 개발 연구에 관련된 논문 550여 편을 SCI 저널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사실 OLED의 출현 이전에는 두꺼운 브라운관 텔레비전과 컴퓨터 모니터링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 세계적 변화의 태동은 21세기 초반이었고 앞선 기업은 LG와 삼성이었습니다. 첨단 디스플레이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는 기술 위에서 새로운 기술의 연동뿐 아니라 근본적인 단점을 극복하는 혁신으로 거듭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고효율 청색 유기 발광 소자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준엽 교수의 연구 열정을 소개합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과 함께 교수님의 근황도 전해주세요. 먼저 본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입니다.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해준 삼성종합기술원 최현호 상무님, 전순옥 박사님과 연구실에서 열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유기전자재료 연구실 구성원, 그리고 항상 저를 믿고 힘이 돼주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세계 최초로 고효율 청색 유기발광 소자 기술을 국내에서 반드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OLED 개발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OLED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교수님의 주요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세계 최고 OLED 기업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를 접하고 연구를 시작한 지 23년이 됐습니다. 대학원 학위 과정 동안 유기 재료를 연구하면서 유기 발광 재료를 이용하는 OLED에 관심을 갖게 됐고 회사에서 직접 제품을 개발하면서 OLED 소재와 소자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대학에서 차세대 OLED 소재와 소자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OLED를 비롯한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청색 발광 소자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색 소자의 경우 다른 컬러에 비해 발광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효율과 수명이 낮기 때문인데요. 저 역시 적색 및 녹색과 동등한 성능의 고성능 청색 OLED형 소재와 소재 특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소자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해 고효율, 장수명 OLED 분야에서 세계 최고 성능의 청색 소자를 개발하여 주목받으셨습니다.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청색 OLED 소자의 고효율과 장수명을 동시에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OLED 같은 발광 소자는 전기 에너지를 흡수한 후 이를 빛 에너지로 변환하여 빛을 냅니다. 고효율 OLED는 전기 에너지를 손실 없이 완벽하게 빛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를 흡수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면 유기 발광 재료는 일반적으로 화학 결합의 안정성이 뛰어나지 못해 오랜 시간 동안 큰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으면 쉽게 분해가 일어납니다. 청색 OLED 소자의 경우 적색이나 녹색에 비해 발광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분해가 일어날 확률이 커져 장수명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효율을 구현하면서도 에너지를 흡수하는 시간이 짧고 청색을 구현하면서도 전체적인 발광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발광 재료와 발광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던 세계 최고의 효율과 장수명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본 기술은 고효율 청색 OLED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소비자들은 한 번 충전으로 지금보다 더 오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화질, 고해상, 플렉시블한 디스플레이 기술의 혁신 속도가 무섭습니다. 20년 넘게 한 우물을 파며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말씀처럼 디스플레이 분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이 발표될 정도로 혁신의 속도가 빠릅니다. 따라서 기본을 탄탄히 하고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 토대가 약한 경우 일시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OLED 분야에서는 단단한 기초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연구실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OLED 연구에 집중하여 소재 및 소자의 기초를 충실히 쌓고 관련 분야를 선도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초기부터 소재와 소자에 대한 이해와 개발이 모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소자를 개발하고 소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소재를 개발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든 것이 장점입니다. 오랜 기간 청색 OLED용 소재 및 소자 연구에 집중하여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많이 거뒀는데요. 특히 산업체와 밀접하게 교류하며 최신 연구 동향과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한 것이 좋은 연구 성과의 바탕이 됐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겪으신 가장 큰 고비는 무엇이었나요?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대학에 부임하고 초기 연구 기반을 갖추던 시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연구 열정은 컸지만 장비와 공간이 부족해 막막했습니다. 특히 장비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연구를 손에 놓을 수는 없었기에 사방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수소문했고 장비 업체 사장님의 도움으로 업체의 조그만 공간을 임대해서 실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장비 업체는 서울 구로에 위치해 있었는데 구로 단지에서는 화학 물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구로와 한남동을 오가면서 연구를 수행하느라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의지와 열정이 있으면 아무리 열악한 상황도 이겨낼 방법은 있다는 믿음과 OLED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신념 하나로 버텨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던 초창기 유기전자재료 연구실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평소에도 기초 연구뿐 아니라 연구 결과의 산업화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OLED는 이미 산업화가 된 기술이기 때문에 기초 연구도 중요하지만 응용 연구를 통한 산업화 기여도 중요합니다. 저는 기업에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어떤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소재를 다양한 목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성과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나아가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시나요? 청색 OLED 고효율화는 세계적으로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본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OLED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 확보와 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를 더 강화할 수 있고 기술 혁신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기술이 제품화될 경우 OLED 소비 전력을 대폭 감소시켜 배터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 감소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탄소 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길 희망합니다. 연구자이자 후학을 양성하는 스승으로서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연구자의 자세가 있나요?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 의식입니다. 연구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과 실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으며
실패를 극복하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성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전 의식과 목표 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대학원생들과 소통의 기회를 최대한 만들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통해 구성원들과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와 공감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상호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때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가기 싫은 연구실보다는 즐겁고 가고 싶은 행복한 연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연구 목표, 이루고 싶은 성과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연구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효율 청색 OLED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고효율 청색 OLED 제품화에 대한 가능성을 증명했고, 제품화까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제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학 협력을 통해 국내 OLED 업체가 세계 최초 고효율 청색 OLED 상용화를 이루는 데 조력자로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 또는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디스플레이 분야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전 세계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 디스플레이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미래 전망도 밝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의 참여를 통한 신기술 개발이 필수입니다. 많은 젊은 인재들이 디스플레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세계 1등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과학책장을 통해 이과인 소식을 들려드린 지도 벌써 5번째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022년의 2월까지인데요. 이 한 손을 채우는 5분의 과학자들이 곧 300명이 된다는 사실이 더없이 놀랍고 또 응원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전기, 전자, 정보통신, 기계와 재료, 항공, 우주, 조선, 그리고 화학과 화학공학 및 에너지, 생명과 의료, 그리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보건의학, 나아가 공공복지 기술까지 이 모든 과학 분야에 우리 과학인들의 기술과 노력이 깊숙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관심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소식의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